드리네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스케치업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재미있고 그러면 좀 흥미가 댕길 텐데 뭔가 학습해야 된다고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뭐 이렇게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초심자,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처음 하신다면 정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스케치업을 말씀드린 거예요. 직접 제가 해보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하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스케치업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강조하는 거고 익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쉽게 되는 건 없잖아요. 쉽게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스케치업 처음에 켜시면 나오는 화면이에요. 얘는 스케일 비교하라고 있는 거니까 지우셔도 됩니다. 델리트 버튼 누르시면 지워져요. 기본적으로 커서 갖다 대면 셀렉션 있고, 페인트 툴 있고, 펜슬 있고, 무브 툴 있고, 스케일 툴 있고, 여기 보면 푸시 앤 풀 버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디멘션이라고 있고요. 쭉 있어요. 자, 기본적인 거 설명드릴게요. 화면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Shift 버튼을 이용하셔야 돼요. Shift 버튼 누르시고 마우스 중간 휠 버튼 있죠? 누르시면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중간에 휠 버튼만 누르시면 로테이션이에요. 이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기본적으로 카메라 움직이는 거는 이것만 능숙하게 하시면 별로 관리 별로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설명드릴게요. 이건 셀렉션이에요. 선택하는 거죠. 이건 무브 툴, 이건 로테이션. 모양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자, 제가 단축키도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해요. C는 카메라고, 뭐 그리고 여기서 프리퍼런스 가면 여기서 쇼컷이라고 있어요. 단축키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툴박스가 있고 이렇게 메뉴가 있고 뭐 있잖아요. 건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툴박스, 그리고 윈도우로 가셔서 모델 인프로 가시면 돼요. 모델 인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거 하시려면 여기서 포맷이라고 있어요. 자, 포맷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뭐 센치도 되고 미디도 되고 인치도 되고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꼭 뭐 저거라 해서 심중인치 간격으로 뭐 목초주택을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꼭 인치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인치가 근데 아무래도 편하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냥 보기 좋으시라고 센치로 갈게요. 자, 단위 바꿔줄 수 있고요. 자, 딴 거 딱히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볼게요. 모델링 하나만 할 줄 알면 뭐 집을 짓고 뭐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본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레이어도 있는데 레이어 똑같아요. 레이어 사용법도 똑같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런 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거 찾아보시면 구글 조금만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겠죠. 자, 리탱글 툴이라고 있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되고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면, 가장 기본 면이에요. 밑에 보시면 디멘션이라고 있어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누르고 당겨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겠죠? 이럴 경우 저는 50 바이 50을 그리고 싶다고 가정한다면 그냥 50, 50을 보이시죠?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응? 뭐야? 그쵸? 줄어들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수치를 재서하고 싶으실 때는, 정확한 피트하게 맞추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커서를 가져대고 셀렉션 툴을 누른 상태에서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 면만 선택이 되죠? 자, 테두리 되고 한번 눌러볼게요. 이 엣지만 선택이 돼요.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면이랑 엣지랑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면만 되고, 딱딱 누르면 면과 붙어있는 엣지까지 선택이 돼요. 자, 엣지도 마찬가지예요. 엣지 누르면 엣지만 됐죠? 딱딱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게 클릭이 돼요. 한 번, 자, 한 번, 두 번, 자, 보세요. 세 번 누르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누르는 횟수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이 상태로 누르면 얘만 선택이 되죠. 하지만 얘네들을 전체를 셀렉션을 해보세요. 우측에서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 상태에서 당기면 이렇게 셀렉션이 돼요. 자, 이것도 셀렉션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하면 선택된 이 바운더리 안에 온 것들은 전체가 셀렉션이 되는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는 건 셀렉션이 되지 않아요. 좌측에서 우측은 전체를 다 잡아야지만 선택이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전체를 다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몇 가지가 뜨는데, 여기서 메이크 그룹을 해주세요. 그러면 한 번만 선택해도, 한 번만 눌러도 아무 데나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룹화가 됐다고, 그룹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룹화를 어떻게 푸느냐? 마찬가지로 선택된 상태에서 우클릭 하시고 익스플로드를 누르세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요. 각각으로. 이게 상당히 많이 써먹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핸드폰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보십시오. 메이크 그룹을 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간단하게 핸드폰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쭉 보시면, 자, 서클이라는 툴이 있어요. 서클, 그리고 유명하는 거 좀, 이걸 하나 만들면서 툴 쓰는 걸 한번 보세요. 쭉 내려오면은 여기에 테이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5cm 되는 지점, 여기서 5cm 되는 점에 공유를 줄게요. 보면 핸드폰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자, 이 상태로 가서 서클 툴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딱 맞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 깎아낼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는 이걸 깎아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상태로 되면 얘는 얘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노는 거예요. 각각의 객체가 약간 유기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거 좀 설명이 드리기 어려운데,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위에다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
선택을 해도 각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이 위에서 이렇게 올려그리면 얘는 하나의 이 첫 번째 선택된 면 위에서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잘려져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면 각각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선택했을 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자, 다시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소는 컨트롤 Z2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툴을 쓰신다면 뭐 기본적으로 쓴다면 다 똑같아요. 제가 요즘 각을 좀 더 늘리고 싶어서 각의 수를 늘릴 거예요. 각의 수를 늘리는 거는 컨트롤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키보드에 각의 개수를 늘릴 수 있어요. 자, 50개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뭐 전문 뭐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네요. 자, 이번에는 해볼게요. 끊기고 자, 확대해 볼게요. 예. 라인과 라인이 만나니까 끊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델리트 합니다. 델리트 해요. 그리고 안에 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델리트 해줘요. 그럼 이렇게 하나에 대한 폴리곤 형태가 생기잖아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뭐 그룹화 할게요. 그룹화 하니까 작업하기가 편하니까 이 상태에서 카피를 해줘요. 카피하는 거는 무브 버튼을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방향으로. 자, 제가 당길 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Y 이 녹색 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레드 축, 블루 축. 자, 얘는 지금 그린 축으로 당겼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플립이 있습니다. 플립을 해주시면 돼요. 어느 쪽으로? 녹색에서 당겼으니까 반대로, 그린을 하면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미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쓰는 버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미러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너무 기니까 잘라줄게요. 자르는 법은 자, 선택합니다. 이 면을 그냥 잘리지 않아요. 자르고 싶은 면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딱딱. 자, 그룹화 시키면 전체가 선택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들어갑니다. 딱딱 딱딱 딱 누를 때마다 더 안으로 들어가요. 더 안에 개체가 되는 거죠. 안쪽으로. 설명이 좀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자, 펜툴로 끝과 끝을 끊으면 자를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면은 델리트. 선택 델리트. 자, 그리고 다시 잡고 포인트를 잡고 당겨주면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라인이 조금 번거로운데 축을 옮겨두거나 뭐 이걸 좀 옮길게요. 보기 편하게.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자, 저는 이거를 두 개로 합치고 싶어요. 어떻게 합치느냐, 이 상태에서 익스플로드 선택해 줍니다.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델리트 해버렸어요. 그럼 하나의 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약간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해보시면 몇 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펜툴로 자르시면 돼요. 펜툴의 역할은 그리기도 하지만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면 커팅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자, 자른 거 지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움직여 줄게요. 컨트롤하고 무브하면 카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얘도 플립을 시킬게요. 어느 방향? 레드 방향. 뒤집어졌죠? 생각보다 너무 넓죠? 그럼 구체가 아니 폭이 넓으니까 핸드폰 정도의 사이즈로 해서 잘라주시고 델리트 자, 그 다음에 그룹이 안 돼 있었네요. 그냥 붙겠죠? 그룹이 아니었으니까. 자, 다시 메이크 그룹을 하는 이유는 선택하기 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제 얘한테 두께감을 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면을 선택합니다. 그룹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된다고 말씀드렸고, 한 번 더 선택하면 그룹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선택하면 면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풀 앤 푸시 툴이 있어요. 일단 두께를 줄 거니까 밀어줍니다. 그러면 원하는 두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제가 만약에 10cm를 하고 싶다 지금, 그러면 엔터 버튼 누르시고 10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엔터 누르시면 딱 10cm만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살짝 뭐라 그러지, 그게 뭐죠? 바벨 값을 주고 싶어요. 곡선 살짝.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상태에서 선택하셨죠? 자, 쭉 오시면 오프셋이라고 있어요. 자, 옵셋을 선택된 상태에서 누르고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이면 스케일링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에서 됐다 싶으면 마우스를 딱 놓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옵셋까지 만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다시 위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무브 툴로 해서 붙잡고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위는 어떻게 올리냐? 키보드의 방향키를 위쪽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키보드 방향키에서 상하 좌우 있잖아요. 상 버튼 누르고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바벨이 먹어요. 자, 이러면 바벨 값이 생겼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카메라, 요즘 뒤쪽에 이거 뭐 앞면은 할 게 없으니까 뒷면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뒷면에 요즘 카메라 많이 붙잖아요. 자, 카메라를 달고 싶어요. 달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일단은 쉬운 방법으로 갈게요. 이 상태에서, 자, 이거 상태에서 뭐든지 스케치업에서는 해당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떤 행위라면 대부분 첫 번째 선택한 물체에 귀속이 돼요. 어떨 땐 편하지만 어떨 땐 불편합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게요. 자, 여기서 테이프 툴 있잖아요. 측정 툴이. 자, 이걸로 가는 거예요. 자, 저는 카메라를 위치를 요쯤에다 하고 요쯤에다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에다 카메라를 위치시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요쯤, 요 정도에다가 카메라를 달 거예요. 조금 더 옆으로 할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지워질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가 이제 요즘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걸 표현을 해볼게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자, 보이시죠? 렉탱글 툴로 그려줍니다. 선택하시고 그룹화 시켜주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서클 툴을 이용하세요. 자, 여기도 제가 깜빡했는데 얼마큼 공유를 줄지 정해야 되겠죠. 그 가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공유를 줄 건지 저는 요만큼씩 줄게요. 대략 3cm씩 주겠습니다. 3cm, 3cm. 그러면 이렇게 공유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서클 툴로 가서 선택도 있어야겠죠. 저는 기존의 거에다가 자를 거니까 서클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거 할 때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왔다 갔다 카피하기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갈게요. 왜? 알고 있잖아요. 3cm라는 거. 3cm. 여기도 마찬가지로 3cm. 자, 말씀드린 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서클 툴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그려주고, 지워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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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주시고. 그러면 선택이 됐죠? 자, 아까랑 똑같아요. 올려주세요. 푸시 앤 풀로 선택된 상태에서 눌러주시고, 지금 이 정도 튀어나와 있잖아요. 카메라가. 이거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잡은 선택된 상태에서 옵셋으로 똑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겠죠. 무브 툴로 윗면 잡은 상태에서 방향키로 이용해서 올려주세요. 자, 그럼 똑같이 카메라 튀어나온 게 반영이 되겠죠. 자, 이 가이드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이드는 지워줍니다. 지저분하긴 하니까요. 자, 요거는 아까 지우고 미처 지우지 않았네요. 지저분하니까 지워주십니다. 지워주고. 자, 이렇게 가이드가 다 이렇게 튀어나왔죠. 자, 여기서 원하는 위치에 이제 카메라 홈을 팔게요.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 몇 가지 툴만 알면, 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센터 근처까지 가면은 각각의 물체에 센터가 표시가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가운데예요. 여기도 이쯤에다 하나 놓을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렌즈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서클 툴 이용해서 원하는 그대로 하고 선택해 주시고, 옵셋으로 이렇게, 그리고 선택하시고 무브 툴로, 자, 여기는 아래니까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저거를 마우스를 방향키 잡은 상태에서 그러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집은 이거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집의 형태는 핸드폰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밑에 충전 단자를 만약에 한다면 정확하게 센터에 하고 싶다 그러면 테이프 툴로 잡고 끄쓱 당기세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생겨요. 이런 식으로 위치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자, 여기서 가령 10cm짜리의 구멍을 충전 단자 사이즈를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서 딱 찍고 쭉 가는 거예요. 누르고
마우스 클릭하고 그냥 똑같아요. 모든 사이즈 그냥 5 누르시고 엔터 치면은 여기서 5cm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5. 아, 그럼 여기에 10cm가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럼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얼마인지 가이드를 만들기가 되게 편해요. 가이드 만들기. 그래서 여기서 센터 잡힌 거죠. 여기 센터 잡아볼게요. 다시 쭉 내리시면 센터가 잡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탱글로 여기서도 똑같이 잴 수 있겠죠. 1cm 잰다거나 2cm 잰다거나 그냥 가령 근데 그냥 할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걸리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똑같이 0.4씩 하시고 선택하시고 서클 툴 원 그리드요. 뭐 경고인데 자 자 이런 식으로 터졌죠. 그 다음에 푸시앤 풀 툴로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싶은 것도 길이도 똑같아요. 깊이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돼요. 숫자 쳐서. 자, 이러면 간단하게 레이어가 같이 있었나 본데요. 선택된 상태에서 그으면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충전 단자와 카메라가 있는 핸드폰 뒷모습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저야 많이 썼으니까 이게 되게 쉽게 하는 거고 그런데 써보시면 다른 3D 프로그램에 비하면 얘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모델링이 제 생각엔 벡터 기반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추가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이 자는 이렇게 딱 찍으면 거리를 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찍어보면 밑에 보이시죠? 42.1이라고 그렇게 가이드 역할도 해주고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길이를 잴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그리고 로테이션도 있어요. 로테이션은 제가 원하는 거 말고 똑같은 그런 거죠. 뭐 찍고 움직이면 원하는 각도만큼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보면 각각의 면에 알아서 붙습니다. 이 방법도 있고 키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키보드 눌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그 각도를 만나게 하고 싶은 면을 거기에 딱 피팅하게 맞춰줘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재는 거예요. 이건 해보셔야 될 거예요. 해보시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직관적인 툴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해주는 거죠. 몇 cm다라는 걸 나중에 뭐 프린트해서 쓴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편해요. 그 외에는 뭐 딱히 더 이상 손댈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익숙해졌다 싶으시면은 여기 보시면 렌더링 툴이 있는데 렌더링 툴에서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구글 맵이랑 연동해서 그 집의 일조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구글 맵과 연동하면 그 여름과 겨울에 해 뜨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 각도를 반영해서 그 창문이나 그런 거 설치를 할 때 높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햇빛이 얼마큼 드는지 일조량이 얼마 드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이건 리셋하고 자,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이게 저는 좀 쉽게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인데 얘네들 무시해도 좋아요. 레이어만 쓰면 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그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이게 안 쓴지 오래돼서. 자, 보이시죠? 요거 쉐이드 한 다음에 쇼 하이드 섀도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이시죠? 그림자가 시간대별로 변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정오고요. 정오죠? 이게 정오예요. 계절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1월달부터 그림자가 길다가, 자, 이게 정남 방향이겠죠? 이게 정북이고, 예를 들면 1월달에는 그림자가 길죠. 해가 낮다는 거잖아요. 점점 짧아지죠. 그리고 다시 점점 길어져요.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도 그림자의 위치가 바뀌어요. 이걸 이용해서 본인의 집을 설계할 때 일조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 얼마나 들고 그걸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창문의 위치나 크기, 그리고 컨트롤레버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컨트롤레버 구조를. 이거 상당히 유용하고 전 이거를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아예 지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본인의 지형을. 그래서 데크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툴을 익히는 거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케치업이 없었다면 절대로 집을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등기하고 왔는데 좀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좋은 레퍼런스 많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만 다루셔도 집 짓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간단한 폴리곤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집 짓는 건 폴리곤 덩어리의 그냥 조합일 뿐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엔 조금 더 이제 스케치업은 그만하고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